저 버튼이 마법의 버튼이야. 누른과 동시에 아이들 말이 싹 사라져요. 음소거기는. 전혀 수업 시간에 전혀 떨어지지 않죠. 오늘은 4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요게 조금 할 게 좀 많고요. 나머지 방정식 부등식은 좀 짧아요. 실제 교과서로 따지면 방정식 부등식 다 합쳐서 3장도 안 될걸요. 교과서 3장도 안 될 겁니다. 되게 분량이 작아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분량이 좀 있어요. 함수를 알아야 방정식 부등식을 해서 함수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를 쭉 나열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아마 그냥 중1 때는 그냥 보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근데 중2 때부터 이제 1차 함수라고 하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걸 배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그리고 중3 때 2차 함수. 이게 다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항함수고요. 2 이상 3차, 4차, 5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2, 요 책 다음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네,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하는 거죠. 그것도 일단 이런 다항함수를 배웠고요. 이게 끝인가요? 사실 배운 것도 있잖아요. 수업만 하면 애들이 자나봐.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키워야 되나? 그 다음 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수학 하에서 배웠는데요. 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다항함수 축에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항함수는 약간 자연수, 정수 이런 느낌이고요. 유리함수는 분수, 무리함수는 무리수 이런 느낌이라서 겹치는 게 별로 없죠. 대표적인 것들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쵸?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런 모양. 물론 여러분이 이거 말고 이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쓰면 이게 혹시 뭔지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왼쪽처럼 쓰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할 때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다면 고1 과정에서는 이런 걸 배워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차 함수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2차 함수는 뭐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도 딱히 추가되는 내용은 별로 없죠. 그렇죠? 1층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상황에 맞게 일반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표준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렇죠?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뭐 꼭지점 좌표 찾고 하는 것들, 축은 어디에 있고 뭐 몇 사분면을 지나네 안 지나네 뭐 증가하네 감소하네 뭐 따졌던 것들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 정도는 다 생각을 하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유리함수 혹시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이죠. 그러니까 중1 과정에서 반비례라고 불리는 y는 x분의 k. 기억나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쓰던가 움직이던가. 하다못해 조그만 이렇게 테니스공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 잠이 깨는데, 그치? 팔짱 끼고 여기 있으면 편히 잠이 오지!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평행이동 들어가 있는 거 알죠? P만큼 Q만큼. 이것도 P만큼 Q만큼. 혹시 그런 건 기억나요?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다라고 하는 그 이동에 관한, 도형의 이동에 관련된 것들. 무리함수는 기본이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죠? 생김새 기억나나요? 루트 x.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은 이제 얘까지 그리고 싶은 거죠. 이런 모양까지. 보통은 이런 모양까지 그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것도 평행이동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x축방향으로 p만큼 y축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여기까지가 이제 고1까지, 고1 과정까지 배웠던 함수라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배우는 겁니다. 이런 함수들은 이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초월함수의 대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할 지수함수, 두 번째가 지금 할 로그함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음 건에서 나올 삼각함수. 이런 초월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워보고 그것들 갖고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식을 보고서 이게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까지 한 것까지는 어쨌든 복습한 거니까. 지수함수의 모양은 어떤가? 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수에 x가 있는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지수에 변수 x가 있는 형태. 뭐 y는 2의 x제곱이든 y는 뭐 3분의 1의 x제곱이든 뭐 이런 식으로 지수에 x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거꾸로 밑에 x가 있고 위에 2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이건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 다항함수잖아, 그치? 밑에 x가 있으면은 이건 다항함수. 이해가지? 지수에 x가 이렇게 있는 모양,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죠? 지수함수는 어떤 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a의 x제곱꼴, 이런 것들. 이해가? 이때 a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그 로그 진수 뭐 및 지수 진수하면서 막 했던 그 얘기도 있지,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 밑은 1이면 곤란하고요, 양수만 쓸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밑의 조건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로 뭔가를 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를 가정해요. 밑은 1이 아니고 0보다 큰. 요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무슨 말 이해가죠? 수직선이 있을 때 0보다 크면서 1 하나를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잖아. 그치? 범위가 0보다 크면서 1 하나를 제외시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여기에 있거나 또는 요 다음에 있을 거예요. 그쵸? A의 범위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A가 0과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지수함수는 지수에 x가 포함된 모양의 함수를 보통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그 밑은 기본적으로 1이 아닌 양수에 한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뜻이 이 뜻과 똑같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여러분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나 학원이나 아유 거기가 기억 리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점 뚝뚝 찍고, 그치? 그 점들을 쭉 연결해서 그렸던 거 기억나죠? 예. 뭐 똑같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 그동안 그래프를 매번 그렇게 그려왔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역시 그런 식의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점을 좀 찍어 볼 거고요. 나중에는 그 점들을 연결해 볼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이 모양이 되니까 외워 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요. 밑은 1이 아니기 때문에 1을 쓸 수 없으니까 가장 단순한 숫자인 2를 써서 요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뭘 해본다?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요. 뭐 1, 2, 3 이런 거 넣는다고 치면은 y값이 2의 1제곱이니까 2, 2의 제곱이니까 4, 2의 세제곱이니까 8 되는 건 이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x의 0도 대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수에 0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0을 넣으면 얼마 된다? 2의 0제곱이니까 1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0뿐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수도 가능했어요. 음수 지수도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쵸? 음수 지수는 뭐로 정의했다? 우리가 역수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을 역수로 한 2분의 1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을 역수로 한 4분의 1이 나온다. 이런 거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내가 정수에 한해서만 지금 점을 찾아봤지만 예를 들어서 x의 2분의 1 같은 걸 대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x의 2분의 1을 대입한 게 조금 전에 질문한 분수지수가 뭐다? 제곱근 2분의 1 제곱이 뭘 뜻하죠? 루트 1을 뜻하는 건 이해가 가요?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든 2분의 3이든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유리수든 혹은 무리수든 다 하나하나씩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단 이 정수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아까 얘기했죠? 이 점들을 찍어보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x가 0일 때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0,1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쵸? x가 1이면 y 2 나와요. 그쵸? 1일 때 여기 2 여기를 지나간다. x가 2면은 y는 4라고? 여기를 지나간다. 그치? x가 3이면은 y는 얼마가 돼 이제? 8 여기가 4거든 지금 방금 여기가 1, 2, 3, 4잖아. 그치? 8이면은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쯤?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이 높이가 2배씩 증가합니다. 그쵸? 1이었던 게 2가 되고 2였던 게 4가 되고 4였던 게 8이 되고 한 칸 더 가면은 이제 이 8이었던 게 16까지 갈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요. 그쵸? 이 가파르다라는 표현은 여기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쭉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말이죠. 거의 수지 모양에 가까울 정도로 쭉 올라갑니다. 엄청 빨리 올라가요. 반면에 왼쪽은 어떨까?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1, 요 높이의 절반이에요. 반. 다시 마이너스 2면은 이제 4분의 1. 다시 그 높이의 반이고요. 반. 마이너스 3이면은 8분의 1. 요거에 또 반. 반만 뭘 사 먹었는데 아까우니까 오늘 반만 먹고 내일도 반만 먹고 모레도 반만 먹고 계속 반만 먹으면 이건 이제 못 먹겠지. 끝까지 영원히. 반이 남았으니까 계속. 그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을 이제 이 사이점들은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이제 상상에 맡기고 약간 암기가 되는 거지 뭐 이 다음부터는. 그치? 이 사이사이 점들도 메꿔질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야. 다 된다 이거지. 이해가지? 자, 이것을 갖고서 이제 그래프의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그 2차 함수 배우면서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뭐 꼭지점은 원점이다, 대칭축은 y축이다, a가 양수이고 x가 양수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뭐 등등등 쭉 적어놓고 맞는 거 고르라, 틀린 거 고르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게 이것도 이 그래프 갖고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합니다. 정의역은 뭘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은 뭐니? 라는 뜻이에요. x에 어떤 값들을 대입할 수 있겠니?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시 함수는요 어떤 특별한 야구가 없으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든 공역이든 둘 다 실수 전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허수는 아니고요. 실수는 다 대입할 수 있어를 기본으로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없는 함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어떨 것 같아요? x에다 0은 대입 못하겠죠. 그쵸? 0은 대입 못하지만 나머지 실수는 다 대입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의역을 뭐라고 쓰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0 하나만 빼면 돼. 이렇게 써요. 이해 가요? 차집합 배웠잖아. 실수 전체 집합에서 0 하나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0을 제외한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쵸? 이런 식으로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실수 전체지만 함수가 뭐 유리함수면은 이게 정의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정의역이 뭐였죠? 양의 실수였죠? x 0 이상. 그쵸? 이런 거. 이거 이해가죠? 0 이상만 대입할 수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고교 과정까지는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것만 함수라고 배우고 허수로 대응하고 이런 건 함수로 안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수만 대입할 수 있도록 실수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역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가 대입할 수 있어. 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정의가 다를 수 있긴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x는 보다시피 지수 자리에 있죠. x에 어떤 수도 대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수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음의 정수도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정의했잖아. 앞에서 그걸 정의하고 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분수 지수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수도. 그 얘기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심지어 루트 2도 대입할 수 있어요. 루트 2가 1.41 되면은 여기쯤 되겠네,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얼마인가 이렇게. 그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제 계산기든 로그 표든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내가 R이라고 쓰고선 옆에 짝대기 하나 그렇게 긋는 것도 보여요? R이라고 쓰고 R만 쓰지 않고 옆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R 쓰고 하나 더 이렇게 긋잖아, 그치? 여기 이제 보통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기호라서 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실수 집합. 실수 전체를 모아놓은 집합. 이게 뭐겠니? N 옆에 짝대기 하나 든 거. 뭘 것 같아? 내추럴 넘버.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해 가니? 뭐 C에다가 짝대기 하나 든 거 뭐냐면 복소수 전체의 집합. 뭐 이런 게 있어. R은 많이 쓰니까 그냥 썼어요. 실수 전체고요. 그러면은 공역은 뭐 공역도 마찬가지 전체니까 빼고 일단 치역은 볼까요? 치역은 뭔지 기억나요? 다시 할게요. 정역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x의 대입 가능한 범위 뭐 이 정도? 그럼 치역은 뭔지 기억나요? 이 그래프의 y의 범위예요. y 좌표의 범위. 보통은 뭐 y를 z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y 쓸게요. 이런 거 이해 가요? y 좌표는 양수만 나와요. 분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프상 특징상. 그쵸?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한 칸씩 갈수록 아까의 반 빵이 이렇게 있으면 야 이게 맛있는 거니까 아껴 먹어야 돼. 오늘 이 반만 먹자. 그 다음날 남은 것도 반만 먹자. 그 다음날 남은 거 반만 먹자. 반만 먹자. 빵 유통기한 없어? 반만 먹자 하면 이 빵을 영원히 못 먹어요. 그쵸? 남은 양이가 반만 먹어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값은 0이 나오잖아요. y좌표가 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큰 값만 가능합니다. 이해 가죠? 뭐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게 일단 중요해요. 치역이 0보다 큰 것만 나온다는 거죠. 일단 여기 이해 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쓰냐면요. 점근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점근선도 기억나요? 유리함수 같은 거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와 이거 y축과 만나지 않아. 그래프는 하지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x축과도 만나지 않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다가와서 애들 막 여기 와가지고 다 락 콘서트 했나봐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되면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이게 가요. 무슨 말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 선.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어딜 보갈까요? 그게 x축이죠. 그렇죠? x축. 다른 말로 뭐 y는요.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고요. 이해가요? 이 지수함수는 이거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거 ax제곱에 해당하는 함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오해하겠다. 위에 얘기했어. 이 그래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래프는 0,2를 지납니다. 이건 이해가죠? 이해가요? 이 그래프가 0,1을 지나는 건 이해가요? x에 0 넣으면 1 나오니까. 이게 지수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거든요. 니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딘지 알죠? 어디? 꼭지점. 그쵸? 그 꼭지점 하나만 알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풀고 하는 것도 기억나요? 계산 1학기 과정 중에? 비슷한 게 지수함수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0,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는 게 생겨요.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시간 되면 보여줄 거고 시간 안 되면 못 보여주겠네. 어쨌든 0,1을 시작하는데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거든요. y는 a의 x제곱이라고 일반화시킨 지수함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일반화시킨 지수함수.
밑이 2인 것도 있겠지만 밑이 3인 것도 있겠지. 3의 x제곱 이런 모양들, 그치? 그런 모양들 역시 무조건 0,1을 지나가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 지수함수는 얘를 지나가요. 이해가요? 모든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가요. 이 밑이 2던, 3이던, 4던, 2분의 1이던, 3분의 1이던, 4분의 1이던 0.1로 정해있기 때문에 무조건 0,1을 지나가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되고요. 그래프를 쉽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리려면, 왜냐면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면 당연히 그래프면 당연히 그려야 되거든. 그리는 것까지 같이 설명한다면은 나중에 지수함수, 로함수 그래프를 그려야지라고 할 때, 특히 지수함수 그리면요, 일단 여기에 점을 찍고요.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지나가는 점에 점을 찍고요. 오른쪽은 아까 뭐라 했죠? 아까 기억나요? 급상승. 굉장히 높게 쭉쭉 올려주면 돼요. 절벽 마냥. 이해가죠? 반대로 왼쪽은요, 약간 완만하게 하강해요. 천천히 내려간다 이거죠. 천천히 내려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한 칸 아래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쵸? 이 점 기준으로 한 칸 아래에 도달하지 않아. 거기가 뭐야? 점근선이거든? 무슨 말 이해가니? 그래프 그릴 때는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 점 딱 찍고선 오른쪽은 쭉 올리시고요. 왼쪽은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천천히 내리시되 그 점 기준으로 한 칸 아래에 닿지 않게 내리시면 돼요. 한 칸 아래가 뭐니까? 점근선이니까. 이해가죠?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가 이것만 하면은 뭐 개쉽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갑니다. 대칭, 평행, 절대값, 가우스 별게 다 들어가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그릴 것 같죠? 그쵸? 그 못 그릴 때 얘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점이.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이 점을 찾으면은 그래프가 좀 쉽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요령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참고로 이런 요령은 여기 교재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그려라 이게 끝이에요. 내가 기본을 알려준 거예요. 지수함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요. 밑이 얼마든 관계없이. 그쵸? 지금은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라서 오른쪽은 급상승, 왼쪽은 완만하게 하강인데요. 저 밑이 달라지거든 이제 지금부터. 저게 3으로 바뀌어. 4로 바뀌어. 그럼 그래프에 뭔가가 바뀌겠지. 그치? 니들도 알 거 아니야. 자꾸 내가 이게 옛날 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 니들 맨 처음에 y는 x제곱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배운 줄 알아? y는 ax제곱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이해 가죠? a 값이 바뀌면 뭐가 바뀌었다? 이걸 배웠다는 거죠. 그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지. 그치? a가 양수면 아래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거 배웠다는 거. 그치? 똑같아요. 가장 기본인 요걸 배웠다면 요게 뭔가 이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뭐가 바뀌어? 밑이 3으로 바뀌면 뭐가 바뀌게? 밑이 아까 기억나? 1보다 작은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게? 이런 걸 이제 배워보겠다는 거죠. 하나씩.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니들도 2차 함수 배울 때 얘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는 거 배우지? 시사함수도 마찬가지야. 가장 심플한 얘를 배운 다음에 그럼 밑이 이제 3인 것도 한번 해봐야지. 밑이 4인 것도 한번 해봐야지. 밑이 1보다 작은 2분의 1인 것도 한번 해보고 밑이 3분의 1인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뭘 이해해? 아, 일반적인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이제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이동이에요.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거 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맨 처음 한 그래프는 이해가 가요. 요거 y는 2x고 별거 없잖아. 그치? 지금 보다시피 표 만들어서 점 찍어보고 쭉 연결해보고 그래서 관찰해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하나 생기고 다른 그래프 그려봐도 여기 지나가요. 오른쪽은 쭉 올려서 그리면 돼요. 되게 급하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완전 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2차 함수, 3차 함수에 비할 바 아니라 그냥 거의 수직으로 올라갈 정도고요. 왼쪽은요. 더럽게 천천히 던져 이게. 거의 니은자 비슷하게 생겨요.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역은 어떨까? 대입할 수 있는 값은 어떨까? 치역은 어떨까? 어떤 값들이 y로 나올까? 그리고 점근선이 있고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 지금부터 우리는 저 점을 기준 삼아서
대칭이든 평행이든 뭔가 이동되는 그래프들을 그려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밑이 다른 지수함수 두 개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밑이 달라졌어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리고 y는 2x제곱 두 개를 같이 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억나죠? y는 x제곱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은 2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 것 마냥 저 두 개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같이 그려본다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라는 건데요. 아까처럼 점을 일일이 찍어도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찰이 느린 학생을 위해서 한 가지 팁 알려줄게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시면 됩니다. 0,2를 둘 다 지나가는 건 이해가요? 여기에 x 0 집어넣어도 y 1 나오죠? 여기 x 0 집어넣어도 y 1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공유점이 있어요. 공유점이 있어요. 어디? 0,1. 여기 기준으로 이 모양을 따르도 돼. 두 개의 그래프는 이런 차이를 보여요. 무슨 차이? 이걸 내가 이제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역전돼요. 두 개의 그래프가 역전. 이해가요? 두 개의 그래프가 높낮이가 바뀌어요. 왼쪽은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오른쪽은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역전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역전돼요. 역전되는 곳은 어디일까? 0,1입니다. 대입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둘 중에 누가 2의 x제곱이고 누가 3의 x제곱이냐 이런 건데요. 비교할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요. x좌표 1을 하나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거 1,2 지나는 거 이해가요? 왼쪽 거? 오른쪽 거는 1,3 지나는 건 이해가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x좌표 1을 대입하면은 빨강은 얘랑 만나고 파랑은 얘랑 만나요. 빨강이랑 만난 높이, 파랑이랑 만난 높이 둘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3이에요. 누가 2고 누가 3이겠냐고. 얘가 2고 얘가 3이겠지 뭘. 그렇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누가 돼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는 누가 돼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생긴 모양 자체는 아까 언급한 거랑 똑같죠. 0,1을 반드시 지나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쭉 올라가요. 그래프가. 이해가죠? 왼쪽은요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둘 다 어떻다? 둘 다 x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죠? 이거 외워야 돼요. 솔직히 니들 2차 함수 니들 아래 블록인 거 이유 알아? 모르지? 그냥 외운 거 아니야 솔직히? 1차 함수가 직선인 거 니들 점을 무한히 찍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점 찍어보고 대충 직선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치? 똑같아요. 기본 형태는 외워야 돼요. 기본 형태. 지수함의 기본 형태 두 가지. 한 가지죠. 어떻게 보면 밑이 2, 밑이 3 두 개를 같이 그려라라고 할 때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역전돼요. 둘이. 이해가요? 0,1에서 역전돼요. 0,1은 두 지수함수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이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 하면 대충 상상할 수 있겠어요? 4의 x제곱? 그렇죠. 여기를 똑같이 지날 거면서 이 3의 x제곱보다는 더 빨리 그리고 왼쪽은 더 빨리 내려가요. 이해가요? 마찬가지로 역전되는 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겁니다. 이걸 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밑이 2인 경우, 밑이 3인 경우 다 1보다 크죠. 그쵸? 이런 상황의 그래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다? 0,1을 지나고 오른쪽 쭉, 왼쪽 천천히. 왜 이러냐? 천천히. 이거예요, 모양이. 요거 하나 외우면 돼요. 여러분은 지수함수, 요거 4개 외우면 돼요. 4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이런 모양임.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이런 모양임. 이해가요? 대신에 밑이 1보다 더 커서 2나 3, 4, 5, 6 되면 그때그때마다 또 그래프는 이 모양은 맞긴 한데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어? 그치?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이런 관찰까지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이런 거 4개를 배워야 된다고. 그럼 지수함수, 노감수가 끝나. 4단원이. 두 번째 얘기는요.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2분의 1, 3분의 1과 같은 이런 분수지수 말하는, 분수를 밑으로 하는 이제 지수함수를 말하는 건데요. 요것도 일단 지수함수인 건 알겠죠?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예, 밑은 0과 1 사이이거나 1보다 크거나 어쨌든 지수에 x가 있으면서 밑이 요 범위에 들어가면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또 지수함수 맞네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릴까? 아까처럼 점을 찍을까 하지 말고요. 이제 머리를 씁니다.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건 이해가요? 네. 그렇다면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것도 이해가겠네요? 지수 법칙에서. 네. 따라서 원래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그릴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하면은 이것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해가죠? 지금 방금 내가 2분의 1의 x제곱 함수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까라고 할 때 배웠던 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이동이에요. 이동.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너희가 집에 가서 뭐 지금부터 또 좀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이라 또 바로 또 시험 대비하고 하면 또 이거 고등학교 거 정리할 시간도 없을 테긴 한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요.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아요. 도형의 이동이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프에서는 특히나. 그거는 정말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이거 기본이 기억나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 뭐의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기억나요? y축 대칭하고 내가 여기 비슷하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x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요? y축 대칭이면 x가 마이너스 되게 이런 거? 네, 이 캠코더는 마법의 캠코더예요. 그렇죠? 녹화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 음소거 기능이 있어요. 아이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들어갈까봐. 그치?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도형의 이동 파트?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너희들이 하는 게 까먹었겠지. 내가 그거 누가 모르냐? 내가 강의를 몇 년 했는데 15살부터 했으니까 강의를 몇 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니?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면은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었어. 내가 표시해두고 나중에 저거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다시 복습할 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봐야겠다 라든지 뭐가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보란 얘기지. 요거 기억나요? 자 어쨌든 요 그래프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밑이 2짜리니까 0콤마를 지난다 오른쪽 쭉 왼쪽 전전이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치? 0,1 지나는 거에는 변함 없죠 역시나 그쵸? 이해가요? 0,1을 y축 대칭해서 0,1이잖아 이거 y축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어 오른쪽을 되게 급하게 올렸거든요 그래프를 이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을 급하게 올리면 돼요 이해갔죠? 반대로 왼쪽은 되게 천천히 내려갔죠?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오른쪽이 천천히 내려가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급상승, 한쪽은 완만 하강이라면 이쪽은 이제 반대, 좌우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왼쪽이 급상승, 오른쪽이 완만한 하강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점근성이 x축, y는 0인 거 이해가요? 둘 다 똑같이 정의역은 시수 전체인 것도 이해가요? 치역은 양수, 이런 것도 이해가요? 정의역 아까 1번, 2번, 3번 적었던 거 기억나? 정의역 x의 모대입 가능하니? 치역 y좌표 어떻겠니? 점근선 닿지 않는 선이 있지 않니?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지 않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 것 같아? 그렇죠.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증가함수고요.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감소함수예요. 이 얘기가 중요해지는 거는 이 다음 단원 방정식, 부등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냥 증가감소까지는 몰라도 좋고요. 그냥 모양만 그릴 줄 알면 되는데요. 이 다음 단원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이건 증가함수잖아, 이건 감소함수잖아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들한테 잠깐의 질문을 한다면 내가 지금 방금 밑이
보다시피 1보다 작은 2분의 1짜리 그리는 걸 하나 했거든 지금. 그치? 이렇게. 그럼 요 다음엔 뭐 할 것 같아?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은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는 걸 비교시킬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닌가 봐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은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거죠 이제. 아유, 손은 눈보다 빠르대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타짜의 본이가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에게서는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밑장빼기 하지 마세요. 둘 다 0,1 지나는 건 이해 가죠? 그쵸? 둘 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왜냐면 우리가 뭐 A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해놨거든. 둘 다 0,1 지날 텐데, 그리고 둘 다 밑이 1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 여기다 하나 더 2번 미리 해놓을까? 2번 넘버 2 y는 ax제곱 지수함수인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요런 경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0,1은 무조건 지남. 근데 왼쪽이 쭉 올라가고 오른쪽은 천천히 내려가는 이 모양이 됨. 이해 가죠? 넘버 2 지수함수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해 가요? 쉽지? 이거는 쉬워. 지수함수 솔직히 이거 기본형은 다 쉬워. 여기 평행이동, 대칭이동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요거까지는 쉬워.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이해 가니? 밑이 1보다 작잖아. 둘 다 2분의 1과 3분의 1.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이 모양이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요. 하나가 이 모양이면요. 하나는 어떤 현상? 역전된 현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요? 둘이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 역전. 어디에서? 0,1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이야. 누가 밑이 2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고 어떤 색깔이 밑이 3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일까? 그걸 비교하는 가장 쉬운 건 뭐라 그랬어 아까? x에 1을 대입한다. 그런 거 기억나죠? 그쵸? x에 1을 대입해도 좋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좋습니다. 1 대입할게요. 이거 x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을 지나는 건 이해 가죠? 이거 x에 1 대입하면 3분의 1 지나는 것도 이해 가고요. 그쵸? 무슨 얘기야? 여기 x좌표 1을 하나 잡아. 그럼 빨간색은 여기랑 만나고 파란색은 여기서 만나요. 그쵸? 높은 숫자가 2분의 1 아니에요? 낮은 숫자가 3분의 1이고? 그쵸? 그러니까 빨간색이 1,3분의 1을 지나는 함수니까 뭐야? 빨간색이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모양이라는 거고 이해가지? 파란색이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라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그래프가 밑이 다른데 둘 다 1보다 크면서 다르다. 둘 다 1보다 작으면서 다르다. 그러면 그래프는 저렇게 크로스 되는 모양이 나오고 교차, 역전되는 현상이 중간에 발생하고 그곳은 좌표로 봤을 때 얼마? 0,1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요. 대신에 누가 누군지 찾고 싶을 때는 x에 1 하나 대입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높이가 누가 높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지수함수가 쉽게 끝나요. 기본형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로그 함수 기본형 할 차례죠 이제. 총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수함수 2개, 로그 함수 2개. 이해 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너는? 줄? 저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 지금 흐름이 지금 지수 함수하고 있는 무슨 지수야? 테스트는 그냥 기본 실력을 보는 거죠 뭐.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데요. 로그 함수는, 여기에도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숫자가 들어가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의 로그 함수일 텐데, 어디에 x가 있어야 로그 함수냐 하면요. 진수에 x가 있는 걸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진수에 x가 있는 거. 밑은 이런 숫자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진수에 x가 있는 걸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사실은,
지수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게 로그 함수라서 x가 저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y는 2의 x제곱 이게 극한함수였어요. 이게 지수함수였죠? 아까 좀 전에 했어요. 그쵸? x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수 자리에 있다고요? 그럼 이것의 역함수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수학 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역함수 하려면 일단 1대1 대응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공역을 0보다 크게 잡으면 이제 공역과 지역이 같아지는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해요. 까먹었죠? 새까맣게 그쵸? 그냥 달릴게요 일단. 역함수 이건 기억나요? x랑 y랑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건 기억나요? 그럼 이게 역함수네. 이게 역함수네. 그치?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 쓸 때 이렇게 안 쓰잖아요. 보통 함수 쓸 때 어떻게 쓰죠? 표기법을 쓸 때 y는 이렇게 쓰지 않나요? 보통 그쵸? 함수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y는으로 쓰고 싶어요. 이거 y는으로 쓴다. 즉 지수 위주로 쓰고 싶다면 그걸 바꿔주는 게 뭐예요? 로그죠. 그쵸? 로그 1m라는 x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다시피 x가 자연스럽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요? 진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수에 x가 있는 게 로그 함수예요. 참고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로그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로그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로그 함수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솔직히 이건 안 나오는데 모르시 또 낼 수도 있겠지만 안 나와요. 이렇게 x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진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할 때 힌트. 아까 그렸던 함수고요. 역함수예요. 역함수 x랑 y랑 바꾸는 거 기억나요? 바로 y는 x의 대칭입니다. 아까처럼 뭐 점을 하나씩 찍어보자는 거는 맨 처음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걸 배운 후부터는 이제 점 찍기는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이 각종 요령, 그동안 배웠던 그런 각종 뭐 대칭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계속 점을 찍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빨리빨리 이걸 익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지수함수 2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더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여기 0,1을 지나가는 모양으로 2x제곱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가로지르는 45도짜리 직선 나오죠. 그러면 저 곡선을 이 y는 x에 대칭시킨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 0,1이라는 점이 대칭돼서 1,0로 바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두 번째 얘를 기준으로 되게 빨리 올라갔죠? 얘는요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느릿느릿 올라가요. 이거 100 커져야 2칸 올라오고 막 그래요. 상목 같으면 100 커져야 2칸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되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되게 느립니다. 로그가 정말 군뱅이보다도 느릴 정도로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어쨌든 올라가요.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반면에 얘는 얘 기준으로 왼쪽으로 되게 천천히 떨어졌죠. 얘는 얘 왼쪽은요 되게 빨리 떨어져요.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 이거?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렸던 요령을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수함수 아까 그때 어떻게 그랬어? 얘를 반드시 지나요. 급상승 완만 하강이에요. 했잖아, 그렇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얘를 반드시 지나요. 완만 상승 급 하강이에요. 이해가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급 하강한다 이거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그려보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겁니다. 이 그래프가 뭐다?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 y는 로그 1m라는 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그래프를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죠? 그것도 기억나요? 저 y는 x 대칭 역함수 하면요 정의역은 치역이 되고 치역은 정의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x가 보다시피 진수에 있기 때문에 양수만 대입 가능해요. 이해가요? x는 진수에 있기 때문에 양수만 대입 가능해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 y축 왼쪽 없잖아요. y축 오른쪽만 있지, 그렇지? 양수만 대입 가능해서. 대신에 치역은 어떻죠? 치역은요 실수 전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라고 좀 그런가? 플러스 100도 가 나오고 마이너스 100도 나와요. 둘 다 나와요. 쭉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100도 나오고 언젠가 마이너스 100도 나온다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니까. 이거 이해가요? 두 번째 얘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얘는 점근선 어디다? 보시다시피 x는 0입니다. 이해가요? y축
얘가 정근선이 돼요. 이해가죠? 세 번째, 이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다? 1,0을 지납니다. 아까 지수함수랑은 반대죠. 지수함수는 0,에 지나가고 로그함수는 1,0을 지나가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할 게 뭔지 예측이 가능해요? 마찬가지죠. 밑이 2짜리인 로그가 이렇다면 밑이 3짜리인 로그를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찾을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정석에는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참고로. 일반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냥 3번 그래프 얘기만 할게요. 3번 그래프 얘기. 3번 그래프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y는 로그 a를 밑으로는 x. 그 중에서도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방금 지수함수, 역함수니까 1,0을 되면서 왼쪽은 급하게 하강, 오른쪽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 나온다는 거죠. 이게 3번 그래프입니다. 이해가요? 오늘 몇 가지 배운다고요? 4가지 배워요. 세 번째 그래프. 밑이 1보다 큰 로그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어떤 거랑 요령이 똑같으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요령이. 대신에 대칭시킨 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입니다. 요거는 짤막하게 하고 그냥 바로 끝낼게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겠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즉 다시 말해서 y는 로그에 놓고서 이 밑이 2분의 1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말하는 겁니다. 2분의 1, 1보다 작은 밑이 갖는 로그의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하면은 이것도 그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를 y는 x에 대칭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요 0,1을 지나는 건 1,0 지나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은 완만하게 하강하고요 왼쪽은 급상승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거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네 번째 그래프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프는요 y는 로그 a의 x, 즉 로그 그래프인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그래프가? 1,0을 지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뒤집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거의 붙듯이 정근선이니까 이쪽은 오히려 x축에 붙듯이 되게 천천히 거의 평행할 정도로 거의 평행 느낌 날 정도로 천천히 하다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4번 그래프고요. 이해가요? 요 네 가지만 하면 돼. 일단 나머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금요일에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한 네 가지 그래프 배웠어. 그치? 네. 뭐기 있냐? 1번, 2번, 3번, 4번 배웠으니까 그 네 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어차피 여러분 뭐 100%다 이해 못했을 거 가정하고 그 다음 수업에서 나갈 거예요. 천천히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라는 게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니까 이건 지수일까 로그일까? 밑이 1보다 작을까 작을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구나. 일단 이걸 찾는 연습부터 하고 나서 그거 갖고 이제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막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1교시는 끝.